안녕하세요. 임장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 스터디 관련 영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제가 스스로 다시 복습하는 개념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주택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확률이 희박해지다 보니까 신축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재개발 사업인 거를 주변 지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런 경쟁률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현금 자산이 있다면은 신축 아파트를 100%로 확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재개발 사업 개념부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가 밀접한 지역에 이제 그것들을 신축 아파트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제 다른 개념인데, 재건축은 가로에 표시한 것처럼 노후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새로 짓는 사업이죠. 다음으로 재개발 사업 스터디 목적은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구매하여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아파트를 신축으로 바꾸는 재건축, 이것에 대한 분양권은 현재 이제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 지역, 최근에는 워낙 더 피가 많이 붙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광명 뉴타운, 그리고 상남 뉴타운, 서울에서는 이제 상계 뉴타운, 신림 뉴타운, 임원 휘경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한남 뉴타운 등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첨부한 지도를 보시면 관심 있는 지역에도 뉴타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뉴타운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재개발 사업 추진 단계는 대략 이렇게 정리됩니다. 중요한 단계는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우선 기본 계획 수립,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인가, 건축 심의 완료, 사업 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일반 분양, 입주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건 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허가가 승인이 날 때마다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더 추가로 붙게 되는 것들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한 5년 뒤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또 한 3년 뒤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또 한 2년 뒤까지 이주 및 철거 완료하고, 한 3년 동안 아파트를 짓고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는 거를 이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 한 10년 되도록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날 수도 있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10년이 지나도록 관리 처분 인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뒤에는 그래도 이주 및 철거나 간혹 2년이 아니라 3년이 걸리는 경우라든지 그런 건 있어도, 관리 처분 인가 이전에는 좀 시간이 오래 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그러한 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타운들이 또 세부적으로 보면 재개발 구역별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1, 2, 4, 5, 9, 10, 11, 12, 14, 15, 16구역 이렇게 총 11개로 지급이네요. 중간에 뭐 3구역, 뭐 6, 7, 8구역 없고 이렇게 빠진 숫자들은 이전에 그런 사업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숫자가 좀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구역마다 이제 향후 지어질 가구 수라든지 현재 뭐 관리 처분인지 이주 중인지 뭐 사업 시행과 획득 예정인지 준비 중인지 진행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이제 적거나 크거나 하겠죠. 시공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시공사 선호도에 따라서도 프리미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선 광명 뉴타운이 좀 매물도 많고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 화면을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을 매물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상단 탭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로 체크되어 있는데 그걸 재개발로 변경을 합니다. 뭐 단독 다가구로도 이제 체크를 추가로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재개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작년 8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광명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 보시면 그 사업 시행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작년 8월 기준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 하나를 봤을 때 이제 이건 다세대 주택이고 매매가가 3억 8,500이에요. 이건 이제 프리미엄이 2억 9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매물 정보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해당 그 다세대 주택의 권리가액이 9,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 프리미엄 2억 9천만 원이 합쳐져서 총 매매가가 3억 8,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네모로 쳐놓은 이해해야 하는 부분, 이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를 다 파악하고 재개발을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각각의 개념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액은 뭐냐면 아까 보시면 그 사업 시행 단계 중간에 감정평가 단계라고 있었어요. 그 감정평가 단계에서 해당 노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에 대한 금액, 건물에 대한 금액을 어떠한 공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다, 뭐 9천만 원이다, 뭐 그렇게 가치를 환산을 해줍니다. 그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다고 하는데 비례율은 시공사에서 해당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계수로서 0.8에서 1.1 사이의 값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사업성이 뭐냐? 예시로 이제 시공사가 만약에 3,000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짓고 1,000세대를 조합원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나머지 추가적으로 높여 지어서 추가로 생긴 2,000세대를 일반 국민에게 일반 분양을 하면 사업성이 좋다. 그러니까 기존 원주민들이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면은 시공사도 벌 수 있는 수익이 크고, 심지어 기존의 원주민들도 조합원들도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러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1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업성이 많이 좋으면 1.2 이상, 뭐 1.3까지도 가는데, 아무튼 권리가액은 어쨌든 그 해당 노후주택의 감정평가액에서 이제 이 사업 비례율이 좋으면 권리가액이 높아지게 되죠. 이러한 권리가액은 또 뭐냐? 이제 추후 신축 아파트, 이건 조합원 분양 계약식, 좀 잘못 쓴 게 있네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입니다. 여기 아까 이해해야 하는 부분에 보면 하단에 조합원 분양가가 3억 3천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로 써있는데 권리가액이 9,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조합원 분양가 3억 3천에서 제외하면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2억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500만 원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제외해 준 거죠. 지금 총 취득가 6억 2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 다세대 주택을 맨 처음 구입할 때 3억 8,500 들었죠. 거기다가 이 추가 분담금을 더한 것이 6억 2천이라는 얘기고, 이 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6억 2천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럼 분담금의 개념을 또 읽어보면, 해당 노후주택 구입 후 이것도 조합원 분양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게 이제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 단계 및 어떤 개발 호재, 뭐 GTX나 뭐 학군이 좋다,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붙는 금액이에요. 아까 그 굵은 글자로 칠한 세 가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 세 가지가 승인이 될 때마다 크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주 철거 완료될 때도 또 붙는 그런 개념입니다. 총 매입 금액, 이건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까지 드는 총 비용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주비라는 건 이 노후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뭐 거기서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전세를 줄 수도 있는데, 이주 및 철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를 하면은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그 노후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뭐 인근 지역에 뭐 빌라를 가든 뭐 다른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살든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공사에서 이주비라는 거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뭐 감정평가액의 40%를 정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 매물 사례에서는 뭐 권리가액 한 1억 정도 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고요. 그 금액에다가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 입주 시까지 그 임시로 거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금액입니다. 뭐 초기 투자금은 이제 뭐 아까 매매가에서 이주비를 뺀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주비 대출 자체가 무이자다 보니까, 다시 아까 매매가 3억 8,500에서 요 이주비가 무이자니까 이주비 대출을 뺀 거, 그게 이제 초기 투자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분양 면적은 이제 해당 노후주택의 권리가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에서 결정되는 신축 아파트의 면적, 그러니까 이게 5구 타입인지 뭐 8사 타입인지 그런 거를 이제 조합원 분양 단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리가액이 이제 비쌀수록,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 권리가액 낮은 뭐 다세대도 있고 좀 대저택같이 좀 큰 그런 권리가액이 막 한 5억 하는 그런 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권리가액이 큰 사람이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5구 타입이나 뭐 8수 타입이나 뭐 선호하는 타입이 더 있겠죠. 근데 이제 개수가 한정이 돼 있는데 조합원들끼리 이제 사실 경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때는 권리가가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7분 재테크라는 이제 유튜브를 해서 이제 캡처를 한 화면인데, 이건 이제 광명뉴타운 2구역을 어떤 매물을 하나를 사례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사례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그래서 현금이 얼마 있어야 이 재개발 매물을 사서 입주 때까지 뭐 중도금도 내고 뭐 잔금 처리하고 이런 게 얼마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 그런 걸 사실 스스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차트입니다. 아까 보면은 이제 초기 투자금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온 매물 가격에서 이주비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빼면 초기 투자금이 나와요. 초기 투자금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후에 조합원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분담금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내게 돼요. 보시면은 이제 계약금, 분담금이 아까 2억 3천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10%, 2,300을 조합원 분양할 때 내요. 그 다음에 중도금 60%, 그 잔금 30% 이렇게 일반적으로 낸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이제 사업마다 좀 달라요. 중도금이 없고 잔금 뭐 100%라는 경우도, 뭐 계약금 넣고 다 100%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건 이제 사업마다 좀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로 그냥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초기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할 때 지금 이 사례에서는 계약금 10% 필요하고, 중도금 60% 중에서 10% 한 번, 또 10% 한 번, 10% 두 번을 현금으로 내야 되고, 그러면 중도금 4회에 해당하는 40%는 중도금 대출 납부로 또 시공사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데,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KB시세의 40%니까 분양가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에서의 40%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이주비 대출 갚고, 중도금 대출 납부 갚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돈들을 이걸로 다 충당이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이거는 각자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8번, 뭐 재개발 사업 조합원 입주권 구매 후 입주 전까지 어디에 살 것인가. 뭐 해당 노후주택에 뭐 직접 사는 게 가장 돈이 덜 들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워낙 부족해서 재개발이 되는 구역이다 보니까 몬테크가 정말 좀 힘들죠. 보통 뭐 세를 주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세가 5억 원 이하의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해당 노후 주택 구입 후 입주 전까지 이런 전세 대출로 인한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최대한 덜 받을수록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해당 노후 주택 구입 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설립 인가인 거를 사면
아파트 입주 때까지 13년 걸리고, 사업시행 인가인 걸 사면 입주 때까지 8년 걸리고, 관리처분 인가인 거를 사면 입주 때까지 5년 걸린다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매년 이제 임시로 사는 그 아파트의 전세 대출로 인해서 이자가 매년 발생하죠. 만약 그 이자가 매년 뭐 1,000만 원씩 발생한다 하면, 관리처분 인가는 5년 걸리니까 5천만 원, 사업시행 인가인 걸 사면 8년 걸리니까 8천만 원, 조합설립 인가는 13년 걸리니까 1억 3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총 비용을 다 이제 계획을 짜봐야 돼요. 입주권 전매 관련한 법규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2018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 가능. 그러니까 어떤 시점,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란 것을 최초로 신청했던,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신청했던 거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개발이 2018년 1월 1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허가가 반려가 됐어요. 이후에 2019년 말에 사업시행 인가를 재신청해서 됐어요.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가 가능한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를 2018년 1월 24일 전까지 했으니까요. 또한 개념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조합원에게 비로소 입주권이 부여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최초 사업 신가를 신청한 거, 그러니까 아까의 그 내용에서 이후에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규모가 너무 크면 조합 내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조합원 규모가 크면 각자의 이해관계라든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파트 브랜드를 자이로 하고 싶은데 그런 좋은 브랜드들을 하면 건설되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거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 난 그런 좋은 브랜드 필요 없고 그냥 저렴한 브랜드로 가자. 그러한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합원 규모가 너무 커도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기타 참고 자료, 석가모니 유튜브 채널은 지금은 없는데, 빠종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쇼킹하우스, 라이트하우스, 7분 부동산 재테크, 이외에 여러가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매물 한번 찾아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네이버 부동산 어플 키셔가지고 그 필터링을 열어보시면 거래 유형을 매매로 하시고 매물 유형을 재개발로 하시고, 저는 그냥 매매가가 저렴한 3억 이하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인천 쪽에 제가 관심 있는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떠요, 재개발이. 근데 이 하단에 매물 목록이 4+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저는 이 4+ 되어 있는 탭을 누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항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최신순으로 보셔야 돼요. 매물 최신순으로 보면 계양 1구역에 매매가 2억 6,655만원짜리가 21년 2월 15일에 하나 나온 게 있네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이거는 입주 및 철거 단계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입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시공 예정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라고 합니다. 뭐 힐스테이트나 자이 뭐 이런 이름이 섞어서 만들겠죠. 건립 총 세대수는 1542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5구 타입,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는 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 매물이라고 하고, P가 이제 프리미엄을 줄인 거예요. P가 1억 9,800이다. 그러니까 한 2억이 프리미엄인 거고, 그러면 2억 프리미엄을 빼면 권리가액은 6,655만 원인 거예요. 대충 7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매물은 권리가액이 7천, 프리미엄이 2억인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 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네이버 포스트는 제가 부동산 스터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우징 포스트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계양 1구역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이주 및 철거 완료가 됐다고 하고, 계양 1구역 위치 뭐 인천 작정역 옆에 있고, 뭐 결국 분양가만 보면 됩니다. 전용 면적 5구 제곱미터 기준 이제 평당 1220만원, 그래서 약 3억 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약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2억 6,655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2억이고 권리가액이 7천만원으로 대략 잡았어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3억으로 대충 이야기하면, 조합원 분양가 3억에서 권리가액 7천을 빼면 2억 3천이죠. 2억 3천이 추가 분담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매매가가 뭐 2억 7천이라고 대략적으로 반올림을 하면, 요 매매가에서 추가 분담금 2억 3천을 더한 5억이 총 매매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 계약금 10%, 중도금 60% 중에 2회 20%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4회 40%는 중도금 대출로 받고, 마지막에 잔금은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다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사례를 들어서 현금을 얼마 갖고 있어야 이 매물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일단 요 총 매매가 2억 6,655 에서 이제 이거 7천만 원으로 잡으면은,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주비가 40%가 나온다고 하면, 이주비 대출이 7천만 원의 40%는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을 제외 빼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2억 3천이었죠. 거기서 계약금 10%와 중도금 2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2억 3천에 30%는 6,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매물 가격에서 2억 6,655만 원에서 추가 분담금의 30%인 6,900만 원을 더하면 한 3억 3천 정도 되죠. 3억 3천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계양 1구역 매물을 구입해서 입주 시까지의 자금 조달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은 이 시행하는 곳에 별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있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시행사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잔금 조건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나온 지역들이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제 보시면은 뭐 계약금이 빵이고 잔금이 100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 매물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분양을 받을 때 계약금도 필요 없고 중도금도 안 내도 되고 잔금 때만 다 내시면 된다. 추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그때만 받아서 충당을 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통 잔금 보통 계약금이나 중도금 충당할 때 이제 골머리를 많이 앓기 때문에 이렇게 잔금 비율이 크게 해주는 곳일수록 진행하기에 더 부담이 없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스터디했던 것들 저 스스로 복습하면서 영상으로 남겨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제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